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BMW i4입니다. 제가 시승하는 차는 BMW i4 M50 모델입니다. M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이기도 하죠. 지금 이 화면상에 보시는 이 차량들은 i4 eDrive 40 모델들입니다. 지금 이 40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그릴 디자인에서 좀 M 모델들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이제 전기차 모델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죠. iX 모델들이 국내에서 이미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요. BMW는 i3를 통해서 일찌감치 전기차를 선보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i3 같은 경우에 전용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탄소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뭐 친환경,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선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다른 브랜드들의 이 전기차,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들이 상당히 강하게 부상을 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 i 시리즈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존재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제조사들의 이 프리미엄 전기차들보다 BMW의 전기차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보여줬던 이 BMW만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전기차에서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i4의 디자인부터 다양한 주행 성능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소개해드릴 차,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M 모델입니다. M50 모델이죠. 차량의 전륜과 후륜에 각기 전기 모터를 탑재한 모델로 최고 출력 500마력 이상을 발휘하는 아주 구성용 모델입니다. M 브랜드의 모델다운 이 퍼포먼스 또한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차량의 외관에서도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 이 M 로고가 더해진 모습도 M 모델만의 특징이 되겠고요. eDrive 40 모델 역시나 앞에 있는 막혀있는 라이트 그릴은 막혀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이 라이트 그릴 형태도 이제는 조금 눈에 익으면서 저는 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에 블랙 베젤이 더해진 이 레이저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인치 휠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M 브랜드 전용 휠입니다. 지금 M 로고가 더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M 로고가 더해진 이 전용 브레이크 패드가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차량을 시승하면서 이 브레이크 성능도 좀 경험을 했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브레이크 성능 역시 뛰어나지만 이 전기 모터의 특유의 이 감쇄력이 좀 더해지면서 브레이크 성능도 더 잘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량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좀 걸맞는 이 브레이크 성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투톤 컬러로 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도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좀 적용되면서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뒤쪽에 있는 이 루프 라인이 되겠죠. 4시리즈 그랑 쿠페의 루프 라인을 그대로 적용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스포티한 이 인상을 좀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외관 특징 때문에 아마 BMW가 i4를 이 4시리즈 그랑 쿠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옆에 그 eDrive 40 모델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eDrive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아까는 이제 M 로고가 적혀 있었는데 지금 I 로고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가 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측면에는 또 M 로고도 더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4시리즈 그랑 쿠페보다 전고가 10mm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중심고가 4시리즈 그랑 쿠페에 비해서는 한 35mm 가까이 낮고요. 3시리즈와 봤을 때는 50mm 이상 이렇게 무게고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력 성능에 좋은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 되겠죠. M스포츠 패키지를 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두 차량 M50 모델과 또 디자인의 차이도 그렇게 극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 성능을 좀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M50 모델, 동력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고 주행거리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eDrive 40 모델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좀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 블루 컬러 색상도 있는데요. 이 블루 컬러 색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 트림에서도 이 블루 컬러는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랑쿠페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위쪽에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디지털화된 모습,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기어 노브 이 왼쪽에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 이렇게 파란색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 전기차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죠. 시동을 켜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는 게 되겠죠. 전원을 켜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게 전원을 켜는 경우에는 우웅 하는 이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 전기차만을 위한 그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두 개의 모니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12인치 크기, 이쪽은 계기판의 12인치 크기,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터치 화면 같은 경우에 14인치 크기 정도 되는 두 개의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BMW iDrive 8세대 iDrive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UI 같은 구성도 굉장히 최신의 UI가 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저희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세 가지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배터리 충전 게이지, 아니고 회생제동의 충전 게이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화면이 구성된 일반적인 화면이고요. 그 외에도 가운데 이제 차량의 정보가 나오는 화면, 그 다음에 좀 더 간략한 형태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여주는 이 정보의 주제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계기판의 왼쪽에는 이제 배터리 충전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8%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291km로 나오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역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보던 것과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M50 모델답게, M 모델답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M 로고의 이런 스티치 컬러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도 M 로고가 더해져 있고요. 히팅 기능 버튼은 요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보고 계시는데요. iX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죠. 전기차만을 위한 몇 가지 기능들, 또 꼭 소개해야 될 기능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행 설정 메뉴에서 이 구동 장치 및 차체로 가보면요, 아이코닉 사운드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좀 전에 전원을 켜면서 들려들었던 이 사운드, 그리고 이 주행할 때 주행 모드에 맞는 이 가상의 사운드가 나오는 부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회생제동의 강도도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응식,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적응식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좀 좁혀지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밟아주고, 고속주행 시에는 회생제동의 강도를 줄이고 좀 탄력주행을 추구하는 이러한 주행 모드, 차량이 알아서 설정해주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음, 중간, 낮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기어노브 아래쪽에 보면은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일단 스포츠 버튼을 눌러보면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부스트, 그 다음에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각 댐핑의 강도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강도, 이런 것들도 컴포트 스포츠, 댐핑 강도는 컴포트 스포츠, 구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부스트,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출력을 순간적으로 높이면서 최고 출력까지 출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 이 화면의 디자인 같은 것도 바뀌게 되죠.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주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비상등을 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도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예측 감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차량의 가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인 만큼 이제 충전 설정도 중요하겠죠. 뭐 예약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충전량 제한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충전량 같은 경우에는 100%로 설정하기보다는 80이나 90%로 설정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100% 충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충전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배터리 수명을 좀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목표 충전량은 90에서 80 사이 정도로 충전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모든 앱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조금 좀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이러한 UI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i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로 메뉴들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운전 중에 좀 메뉴를 찾는 것이 초기 화면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또 이러한 UI도 좀 익숙해지니까 사용이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장치들의 볼륨이라든지 전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좀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화면을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모두 M 모델 같은 경우, M50 모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수납 공간 열어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뭐 M 모델의 기존의 키와 뭐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USB 포트도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8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아이드라이브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목적지 같은 것도 입력할 때 이렇게 필기를 입력해서 입력도 할 수 있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각각의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제조사들에서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이드라이브 같이 좀 직관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운전상에 조금 더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차량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하단의 공간도 앞쪽에 C타입의 포트, USB 포트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의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좌우 폭이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따로 이렇게 각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형적인 이 BMW M 브랜드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죽 질감이 딱 BMW네요. 지금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착자감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제 각 부분 좀 많이 꺼지긴 하죠. 이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것이 상당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않지만 허리를 잘 지지해주는 이런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은 역시나 뭐 4시리즈 그랑 쿠페와 동일한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외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고가 1cm가 높긴 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자칫 이제 머리 공간이 좀 좁아질 수도 있는 이 전동화 차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쪽에 일단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과 같은 부분이 이제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 딱 적당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량에 사용했던 이 플랫폼 CLAR 플랫폼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 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앉아 보면요. 네,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 반 정도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키가 170 정도인데요. 머리 공간은 지금 주먹이 하나가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뒤쪽으로 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요 루프라인 때문에 한 키가 한 180, 175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살짝 좀 머리가 닿을 것 같긴 합니다. 앞쪽에는 C타입의 포트, USB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고온장치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칫 이 하부에 이 발을 두는 공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발을 놓는 공간도 잘 확보를 한 편이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발이 올라오는 이 높이가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살짝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벅지가 이 앞쪽에 허벅지가 조금 뜨는 이러한 현상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자세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편한 편이고요. 안쪽에 이제 암레스트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덮개가 덮어지는 이 덮개를 가지고 있는 암레스트의 컵홀더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긴 짐을 실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긴 짐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스키스루가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4대 2대 4로 분할되는 시트를 통해서 좀 더 짐을 여유롭게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열 적재공간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그랑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이 적재공간의 쓰임새가 정말 좋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위로 넓게 열리는 이 리어 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짐 실을 때 정말 부담 없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입구가 좁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2열 시트를 좀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평탄화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와 이 뒤쪽 플로어 간의 이 공간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한 번에 싣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차박 용도로 쓰시기에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는 C버튼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쇼핑백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그물망도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좌우에 모두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물망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요. 거기다 아래쪽에는 이제 하만카드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퍼가 보여지고 있고, 한쪽에는 수납 공간, 깊은 깊이의 좀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적재 공간 자체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2열 시트 하단 부위 이런 곳들로 좀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 최대한 이 적재 공간은 내연기관 차량과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BMW가 기존에 3 시리즈나 5 시리즈 같은 전형적인 세단이 아니라 이 그랑 쿠페 모델 4 시리즈 그랑 쿠페처럼 쿠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짐을 싣거나 하는 이런 실용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모델을 이제 첫 번째 세단형 전기차로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차량의 보닛을 열어보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완전히 이렇게 패널로 막혀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프렁크 공간이 위치하기도 하죠. BMW iX로 예를 들자면, BMW iX는 이 보닛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BMW 로고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워셔액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i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 CLAR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i4 M50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행스럽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1월에 CES 갔을 때 i4 eDrive 40 모델을 잠깐 시승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 고성능 모델에 대한 궁금증도 시승하고 나서 더욱 커졌었는데, 이번에는 M50 모델을 타게 됐네요. M50 모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 브랜드의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M 모델답게 최고 출력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544마력의 출력을 좀 발휘하는 이 전기 모터를 앞뒤에 각각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 하나가 거의 한 25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중형차, 애지간한 중형 세단들에 탑재되고 있는 내연기관 엔진과 이 출력만에서는 동일한 이러한 전기 모터가 앞뒤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스포츠 부스트 모드 사용 시에는 이 모든 출력이 544마력이 모두 다 발휘가 되고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475마력의 출력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i4의 출시를 앞둬서 이제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경쟁 모델을 하면은 모델 3라든지 곧 출시될 EQE도 경쟁 모델로 꼽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국내 차로
뭐 가격을 떠나서 국내의 뭐 전기차와 비교해 보자면 뭐 GT 모델들 앞으로 출시될 뭐 EV6 뭐 GT 모델이라든지 고성능 전기차 모델들이 그러한 부분들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승을 해보면 M50, 이 i4 M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이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이 모델의 이 스포티한 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인 차량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을 탑재했던 M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게 되면은 차량의 무게 중심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차량의 강성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연기관 차량과는 아무래도 좀 다른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i4 50 모델, M50 모델만 하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게중심고도 좀 낮고요. 차량의 강성 보강을 위해서 상당히 그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의 무게도 물론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차량 강성의 보강을 위해서 이런 무게가 좀 더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 무게만 해도 2.2톤이 넘어갑니다. 뭐 이 정도 크기의 세단이 2.2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이 i4 M50은 전혀 이 차량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사 너무 좀 경쾌하다는 움직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 모터를 탑재하기 때문에 초반에 토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4 M50 같은 경우에는 3.9초에 정말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들 뭐 M3와 비교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은 뭐 당연한, 요즘은 이제 뭐 당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코너링이라든지 뭐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무거운 차체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이것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고성능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BMW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BMW나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결국에는 이 뛰어난 전기차,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역시나 좀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BMW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BMW i4 M50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속을 해보면 네,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가상의 사운드가 지금 운전자를 상당히 좀 자극을 하는데요. 뭐 직렬 6기통 그 BMW의 쉐키6 사운드에 뭐 비견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운전자를 자극하는 사운드로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인위적인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iX나 i4 e드라이브 40 모델이라든지 지금 M50까지 시승을 해보면서 이 사운드가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고 이 귀를 자극하면서도 이 화려한, 내가 정말 최신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고성능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하는 사운드를 좀 들려주는 이러한 사운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생제동 모드도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인 회생제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D 모드로 놓게 되면은 회생제동 강도를 최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 어댑티브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뭐 적응형 모드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적응형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앞쪽에 이제 차량이 있을 때는 좀 회생제동 강도를 높여주고, 앞에 차량도 없고 고속주행 시 이제 크루징 하는 경우에는 회생제동 강도를 아주 낮춰서 차량이 알아서 이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운전자가 이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 회생제동 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B 모드로 바꿔서 주행하게 되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해지는데요. 이때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가속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발에 떼면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설정도 이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살짝 이 강도를 살짝 낮춰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정차하는 세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내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한데요. 끝에 가서 조금 이제 균일한 힘으로 회전제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차할 때 약간 이제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BMW는 그러한 부분도 끝에 가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정차하는 세팅을 만들어주면서 고급스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 회전제동 시스템의 설정을 좀 완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속주행 시에 이러한 안정감도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요. 코너링 부분에 있어서도 뭐 차량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던 이 전기차 시장이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제조사들의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지금 i4 같은 경우에도 이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 이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전동 시트가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2분기에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이제 전동 시트 같은 도 모두 포함된 모델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좀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뭔가 조금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들, 완성도 높은 상법성이 제대로 갖춰진 이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지 못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뭐 차량의 전기차의 가격도 조금 더 안정화되는 추세에 들어간다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연기관을 기존의 내연기관을 잘 만들던 이런 제조사들이 좀 더 훌륭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를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BMW i4 이 M50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그러한 뭐 생각들이 뭐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